자, 저 멀리서 걸어오는 20대 여성. 모든 달인들이 그러하듯이 평범한 외모 속에서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제 총 자산이에요. 선뜻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졸업 앨범이나 통장 잔고가 그러할 텐데요. 이제 20대 초반인 달인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와우! 와, 1억 594만 7,065원. 억소리 나는 금액 1억이 넘게 있었군요. 되게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24살 됐어요. 24살. 네. 전 29살이에요. 얼마 모았어? 솔직히 얘기해봐. 저 지금 300. 아니 저는 29살 때 저는 120만 원인가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의 모습인데요. 2017년 10월 12일부터 첫 직장을 얻고 12일. 출근을 했거든요. 작년 12월 정도에 딱 1억을 모았어요. 4년 동안에? 1억 모았어요.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네, 계좌가.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자산을 모아보니 총 1억이 넘었는데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종잣돈이라도 있나 했더니 한 달 식비로 10,000원도 안 되게 쓰는 절약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거 실화임? 24살에 오로지 노동과 절약만으로 1억을 모았다는 제보가 제작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지연 씨세요? 아, 네, 맞아요. 생활의 달인에서 아, 나왔어요. 네. 여기가 사시는 집이에요? 네. 깔끔하네요, 집.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직장인이지? 네. 저는 지금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취를 하면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 달에 수입은 얼마예요? 얼마 버세요? 보통 한 200에서, 그러니까 정말 적을 때는 197만 원 받고요. 좀 하는 게 많다 싶으면 한 220에서 230 정도? 세후요? 네.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길래 월급이 4,500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커피포트예요? 네. 생수를 안 사 먹는데. 정수기 있어요, 그럼? 아니, 정수기는 없고, 제가 생수는 이제 돈이 들다 보니까 생수는 안 사 먹고, 제가 여기서 바로 수돗물을 먹거나 아니면 여기서 차를 우려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생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있던데 네. 이거 생수잖아요. 이건 생수인데, 이거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제가 이벤트를 많이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설문조사 참여하고, 이제 경품으로 받은 거예요. 사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먹으니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판매한다는 게? 오케이. 좀 이따가 할 거. 판다고요? 네. 이거는 3,000원에 파는 거. 저희 집에서는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신 다른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안 드시고? 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식비로 쓴다면 매일 라면 하나만 먹고 사는 줄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대신 포인트로 가져온 식재료가 창고에 가득했는데요. 일단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고소한 인절미. 이렇게 떡이. 이거는 복숭아 잼인데. 석류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다 공짜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3,000원 정도 됐었고, 이건 10,000원, 이건 8,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 돈은 안 들이고 다 영원으로 산 거예요. 만약에 돈 주고 살려면 꽤 비싼 비용 아닌가요? 그쵸. 이것만 하더라도 한 5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죠? 네. 절약한다고 일부러 굶고 살거나 매일 저렴한 음식만 먹었다면 지금쯤 병원비가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서 취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취하다 보니 냉장고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품은 이게 단데 이제 베란다 쪽에도 식품이랑 주방용품 같은 거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정체가 뭐니? 뭐하는 분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행운을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답할 달인이 받은 물건은 이 정도.
눈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30만 원은 가뿐히 넘을 것 같은데요. 먹는 거, 씻는 거, 생활할 때 필요한 것 등 이 물건들을 받으려고 마트를 엄청 자주 가는 건 아닐까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로 이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제가 구매를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아요. 매달 다르긴 한데 보통 거의 10,000원 미만으로 사고요. 최대 한 3만 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3만 원? 네, 그 정도 든 것 같아요. 한 달 장보기 비용 3만 원이라 그 노하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수증만 가능한 게 아니고 네. 모든 영수증이 가능해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알아서 이 영수증을 읽어요. 여기 보시면 영수증 인증이 있어요. 이 영수증 인증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로 들어가서 예. 이 영수증을 찍는 거예요. 영수증을 카메라로 찍으면 알아서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파악되고요. 그렇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포인트 50원이 이렇게 쌓였어요. 어디요? 아, 방금 하신 거예요? 네. 와, 어떤 건 1,000원이 되네요? 이거는 제가 다른 이벤트를 참여해서 1,000원을 받은 거예요. 무시 못하겠어요. 그쵸. 이 종이 하나로 50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등록만 하면 되니까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습관화만 되면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네. 제 엄마가 썼던 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냥 등록해서 포인트를 얻는 편이에요. 버린 영수증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마시는 커피 믹스에도 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뜯으면 여기 안에서 포인트가 나와요. 아, 요거 절취선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박스 바깥에 써있는 300포인트 말고 가운데 직사각형을 뜯으면 그 안에 포인트가 들어있다는데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저 숫자 보이십니까?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 뭐가 진짜 번호가 있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를 적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커피 믹스 포인트 받으러 갑시다. 상품 코드, 쿠폰 적립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그럼 여기 뜨죠. 쿠폰 번호 입력하는 예. 버튼이. 그럼 여기 들어가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커피 믹스의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적립 누르면 얼마나 쌓였나요? 이러면 포인트 적립이 완료된 거예요. 방금 거는 180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들어간 거네. 네. 네, 이렇게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아, 다 번호가 있네요, 진짜. 네. 적어 보여도 모이면 꽤 됩니다. 이거 끽해봐야 뭐 100원, 300원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찾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또 택배가 왔어요. 진짜요? 네. 아까 없었거든요. 달인도 택배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다만 돈이 아주 조금 들 뿐이죠. 지금 쿠폰이랑 추천 이벤트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신규회는 90%의 할인 쿠폰을 주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부대찌개를 뭐 마트나 아무런 할인 없이 구매했을 때는 이 똑같은 금액 8,900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저렴할 때는 아무 돈이 들지 않는 거고 약간의 돈만 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900원만 내고 제가 이 부대찌개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마련한 재료로 본인만의 한상을 차립니다.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바다에서 난 것도 있고 심지어 국까지 있으니 자취생에게 이만한 식사 없어 보이는데요.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해서 혹시 굶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을까 했던 걱정은 그저 걱정이었고, 아끼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잘 안 남기죠. 그런 것 같아. 몸에 밴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탐이 좀 강해서 음식을 안 남겨요. 집밥이 지겨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는 시켜 먹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가끔 시켜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그때는 언제예요? 나는 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시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집에서 해 먹으면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해 먹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시켜 먹었어요? 한 번도 안 시켜 먹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달 얼마쯤 쓰셨나요? 이게 제가 새해 첫 달에 쓴 지출 금액이거든요. 아, 지난달 말씀하신 거예요? 네. 녹색이 수입이고 검은색이 지출인데요. 세상에. 아, 근데 27만 원 쓰신 거죠? 네. 상세 내역 살펴보니 보험료 11만 원 정도가 가장 큰 지출이었고 식비 8,400원에 교통비가 2만 원이 안 되네요. 교통비가 19,000원인데요? 그건 버스비예요? 이번 달에 그 엄마 뵈러 갔다 오느라 기차비가 조금 들었어요. 무궁화호를 타는데 무궁화호를 타는 이유가 무궁화호가 제일 싸서 기차값이 16,000원, 대중교통비가 3,000원 정도. 아, 진짜구나.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야지 본가에 도착할 수가 있어서 이게 생활하다 보면은 뭐 볼일보러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지. 그거마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걸어서 2시간 정도의 거리는 최대한 걸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진 않아요. 아까 배달 음식 안 시켜 먹는다고 한 것처럼 달인에겐 걸어서 2시간 정도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요. 2년 전 중고거래로 전자레인지를 구매했던 달인. 무거운 전자레인지를 거래 장소에서 집까지 들고 이동했던 날은 지하철 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달인의 뚝심이 승리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끼는 이유 대체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게 저희 막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서포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니면 제가 결혼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도 저를 서포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많이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일찍 깨달았기에 남들보다 더 알차게 살았던 달인. 한 달 식비 8,400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구매 내역을 살펴보니 포인트로 구매한 제품은 0원이고 돈 주고 산 식품은 몇 개 되지 않아 정말 8,400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작년 12월에는 연말이라고 기분 좀 내지 않았을까 했지만 총 지출 금액 24만 원 정도. 식비는 7,000원도 안 되는군요. 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마다 가끔 출근을 할 때가 있어요. 걸어 다니신다면서요? 그때는 제가 지각을 해서 네 걸어갈 수가 없는 그 시간대여서 그럴 때는 좀 인간적이네요. 네 그래도 회사는 늦으면 안 되니까 아, 근데 토요일도 출근하세요? 네. 그 토요일 날 출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말 수당이 붙다 보니까 수당. 네. 예. 그래서 저를 좀 시켜달라고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주중에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주말에는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쉬는 날이나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알바를 해서 부수익을 올리는 건 물론이고요. 평일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계시니 돈 모으는 재미를 깨달아버린 달인. 대단한 아가씨네. 빚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자존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실하고 예.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일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해가지고 내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날엔 가만히 쉬기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경품으로 받은 생수 500ml 묶음 들고 중고거래에 나섭니다. 차를 끓여 마시는 달인 입장에선 안 쓰는 물건이니 돈 받아서 좋고 목마른 분은 저렴하게 물 마셔서 좋고 어디 이뿐인가요? 집에 안 쓰는 소품도 내다 팔고 신지 않는 신발도 필요한 분에게 팔면서 오늘 손에 쥔 현금 꽤 됩니다. 네. 제가 1억을 모으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사실 제가 갑자기 1억이 된 게 아니고 0원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를 밟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푼돈도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갓 입사했을 때 그때 이걸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그때도 1억을 받고 싶었나 봐요. 아 진짜로? 네. 와. 이게 그래서 20살 때 제가 갓 입사했을 때 만든 건데 종이에 귀엽게 그려넣은 1억이라는 금액.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달인에겐 마음을 다잡게 되는 부족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1억을 딱 되고 나니까 생각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만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달인의 집으로 돌아온 제작진. 오늘은 일도 없고 중고거래도 잡힌 게 없어서 온전히 휴식의 시간을 갖는데요. 달콤하게 자고 개운하게 일어난 다음 창고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욕실로 들어가는 달인. 세수나 양치라면 서서 할 텐데 거울 앞에 의자를 턱하니 놓고 앉아 갑자기 머리카락을 매만지더니요. 가위를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어떤 걸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 본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미용실 한번 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셀프로 미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듯 가위 하나로 숯도 치고 있으니 이야 능숙합니다. 겉모습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화장을 아무리 안 하고 머리를 그냥 직접 자르고 다닌다고 해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기보단 내가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달인은 오늘도 전진합니다.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를 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참 대단한 딸이고 아주 멋진 딸이네요. 박지연 화이팅! 화이팅!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아끼고 사냐고 한다면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안다고 말할 겁니다.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절약의 달인에서 재테크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곽지연님의 요즘 근황을 듣기 위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간 제작진. 아파트 청약 당첨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왔는데 변한 건 없었습니다. 오 뭐야? 오늘 또 와 여전하구나. 오랜만이에요. 와 곽지연 달인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곽지연 달인이 가장 화제가 많이 되고 또 관심을 많이 받으시는 분 중 한 네. 분이세요. 느끼죠 사실. 네.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네. 기사가 너무 많이 나서 네 맞아요. 저 지금 오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기사가 또 하나 떴어요. 맞죠? 네. 약 2달 전에 생활의 달인을 통해 곽지연 달인이 전국적 화제가 됐는데요. 유명인의 삶 어떻던가요? 남들이 보면 약간 궁상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일부러 티를 많이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방송 나가는 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엔 다 알게 되셨어요. 근데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출판제의도 와가지고 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직은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여쭤보다가 아차차 집 앞에 쌓여있던 택배를 이제야 꺼내봅니다. 절약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달인의 입장에서 이 많은 걸 전부 돈 주고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칫솔이 4박스나 필요하셨나요? 저 생활의 달인 나온 거 보시고 예. 너무 열심히 사신다고 하면서 그 이분이 그 칫솔 쪽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예. 보내주고 싶다고 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시청자분이 방송 보시고 선물로 주신 거라고? 네. 와. 그냥 칫솔만 보내주셔도 감동인데 열심히 살고 있는 달인을 향한 메시지까지 그 마음 완전히 전달됐습니다. 야. 너무 야박하게 사는 거 아니냐는 괜한 비난보다는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방송 후 2달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모으셨나요? 있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확 줄었네요. 잠깐만 지난번에는 1억이 넘었는데.
아, 그게 제가 아파트 당첨되고 계약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빠진 상태예요. 월급으로는 두 달 합해서 한 380 정도 모았고 예. 그리고 생활의 달인 출연했던 그 출연료 일부랑 각종 부수입이랑 알바를 해서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합하면 한 480에서 500 정도 사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와. 몇 년생이니? 94년생. 5살 오빠네요. 저번에 얼마 모았다고 그랬죠? 전 29살이에요. 얼마 모았어? 솔직히 얘기해봐. 저 지금 300. 2달 지났는데 얼마 늘어났어요?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요. 설마 300 그대로. 각성해라. 웃으면서 울고 있는 막내 PD의 복잡한 심경을 뒤로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달인. 저번엔 냉동식품 위주로 밥상을 차렸는데 2달 만에 다시 만났을 땐 가게에서 사온 것으로 보이는 반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반찬을 좀 싸드시나 봐요? 제가 만들어서 먹을 때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 남은 잔반을 좀 싸우기도 해요. 아, 남는 반찬. 네. 오. 지금 당장 회사 탕비실에 있는 냉장고만 열어봐도 누군가에겐 주인 없는 음식이 달인에겐 맛있는 반찬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요리에 마지막 엣지를 더해줄 케첩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 생활의 달인에서 볼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난관에 필요한 건 스타킹. 케첩 안 나온다고 화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스타킹에 케첩통을 넣어서 몇 바퀴 싹 돌려주면 원심력으로 완벽하게 정리되는 기적. 쳐도 잘 안 내려오고 다 묻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타킹에 넣어서 좀 몇 바퀴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있는 게 거의 다 내려와서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오. 처음 봤는데 재밌네, 그것도. 그래서 지금 진짜네요. 네. 와. 스타킹 덕분에 입구 쪽에 깔끔하게 모인 케첩. 떡갈비와 달걀 프라이가 더 맛있어지겠군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원심력이라는 원리만 적용한다면 마요네즈도 완전 가능. 이렇게 다 내려와요. 그러네요, 진짜로. 편리하겠어요, 이러면. 이러면 다 먹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돈이잖아요. 꾸준함의 힘을 믿고 지난 4년 동안 월급을 저축해 1억을 모았고 그중에 4천만 원 정도를 최근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으니 아파트 청약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첨된 청약은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있어요. 경쟁률이 제가 평균으로 15대 1로 알고 있거든요. 15대 1이요? 네, 그게 생각보다 높다고 알고는 있어요. 잘하면 거기서도 최연소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제가 최연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운 좋게 당첨이 된다고 해도 계약금이 없다면 그 또한 그림 속의 떡으로 끝났을 텐데 계약금을 내고 나서는 이제 곧 내 집 생기는구나 하는 실감이 생겼죠. 이거는 제가 당첨된 아파트 구조예요. 요즘 신축 아파트야 잘 나온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당첨이 딱 되는 순간 심정이 어떻던가요? 좋죠. 저는 사실은 신축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집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호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눌러보고 싶더라고요. 미리 누르면 네, 엘리베이터 네. 자기 층에 오는 거요. 기본적인 그 기능이지만 어쨌든 약간 좋은 아파트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센터가 많다 보니까 그죠. 그것도 너무 즐겨보고 싶어요. 드레스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레스룸도 꾸며보고 싶고 가구 같은 것도 하나하나 사서 집을 한번 꾸며보고는 싶어요. 입주가 언제예요? 저 입주는 25년 4월이에요. 2025년.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럼 3년 금방 가요. 뚝딱 가요, 그냥. 나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앞으로 3년이 후딱 지나가길 바라며 공사 현장에 자주 가는 달인. 좋죠? 아, 네. 첫 아파트잖아요. 24살에 가진 첫 아파트인데 부자에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밝은 모습 잊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지연, 화이팅! 절약의 아이콘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달인.
노력한 만큼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